지구와 연결되는 특별한 시간, 지구별 라디오 목서윤입니다. 독일에는 지친 현대인들을 위한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에 힘든 참가자와 정반대로 느긋하고 온순한 소, 이렇게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단 둘이고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쓰다듬고 서로 안아주며 교감하면 프로그램은 끝이 납니다. 이게 다야 싶지만 소의 따뜻한 체온과 규칙적인 심박수가 긴장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신없을 때 나보다 더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누군가를 조금 더 기다려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포옹을 한번 건네주시면 어떨까요? 큰 위로로 다가올 겁니다.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Oh baby, 더 따스히 포근한 내 품에 감싸 안고 재우고 싶어. 아주 작은 뒤척임도 너의 조그만 속삭임에 난 꿈속의 괴물도 이겨내버릴 텐데. 내가 없는 너의 하루 어떻게 흘러가는 건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너무나 궁금한데. 너의 작은 서랍 속에 일기장이 되고 싶어. 알 수 없는 너의 그 비밀도 내 맘속에 담아둘래. 너 몰래. 하루만 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 Oh baby, 네가 주는 맛있는 우유와 부드러움 네 품 안에서 움직이는 장난해도 너의 귀여운 입맞춤에 나도 몰래 질투를 느끼고 있었나 봐. 내 마음이 이런 거야. 너밖에 볼 수 없는 거지. 누구를 봐도 어디 있어도 난 너만 바라보잖아. 단 하루만 아주 지나 너의 애인이 되고 싶어. 너의 자랑도 때론 투정도 다 들을 수 있을 텐데. 널 위해 In my heart, in my soul 나의 그 사랑이란 아직 어색하지만 Ooh baby, 이 세상 모든 걸 너에게 주고 싶어. 꿈에서라도 내 마음이 이런 거야. 지켜볼 수만 있어도 너무 감사해. 많이 행복해. 나 조금 부족해도 언제까지 너의 곁에 네 곁에 연인으로 있고 싶어. 안녕하세요. 배우 유인나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하나로 누리는 완벽한 생활의 중심. 교통은 빠르게, 문화와 예술은 가깝게. 스카이브리지에서 커뮤니티까지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집. 전주 완주 대라수 어썸브리지. 문의 063-255-4888. 대라수건설.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지구에 전하는 노래 동방신기의 허그로 시작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집에 큰 대형견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너무 정신없고 몸에 여유도 없고 막 정신없이 바쁠 때는 그냥 이 친구 한번 끌어안고 좀 숨을 쉬면서 쉬어가는 시간을 갖기도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좀 나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잔잔한 숨소리, 누군가의 따뜻한 온기는 소소하긴 하지만 확실히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사람이어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독일처럼 소와 함께 어떤 감정을 나눈다, 교감을 한다 이런 기회를 누리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집에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나 아니면 반려자도 좋습니다. 반려자면 제일 좋죠. 뭔가 좀 차분하게 따뜻한 포옹 나누면서 쉬어가는 시간 가져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 건강 챙김에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만의 힐링 방법이 있다면 문자로 또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1943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포함 문자 100원인데요. 9월달 에코챌린지 친환경 농산물 인증입니다. 평소 친환경 농산물 소비하시거나 기르시는 분들 지구별 라디오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인증사진과 함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께는 새로운 여정 에어로케이 항공에서 청주에서 출발하는 나고야 항공권 선물로 드립니다. 지구별 라디오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하루 쉬어가고요. 그럼 지금부터 푸른 지구를 위한 여정 시작합니다. 알고 들으면 더 재밌는 지구 이야기 별모음 집. 오늘의 별모음 집 환경상식은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입니다.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는 미국 로드아일랜드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인데요.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로 총 40억 달러, 한화로 약 5조 5천억 원 규모의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완공되면 35만 가구 이상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내년 봄 완공을 예정으로 현재까지 터빈의 약 70%가 이미 세워진 상태죠. 그런데 미국 연방정부가 최근 레볼루션 윈드 프로젝트의 건설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일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공격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조에 따른 것인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에도 롱아일랜드 연안에 건설 중인 50억 달러 규모의 풍력 프로젝트 엠파이어 윈드의 공사 중단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20일 SNS에 글을 올려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더 나아가 전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지구별 상식 별모음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표준 FM 94.3, 101.7MHz에서 진행되는 지구별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지구와 더 가까워질 여러분을 위해 지구별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싱싱한 조개 요리를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전주 조개주인에서 식사권을, 남원 시외버스터미널 옆 백제약국에서 종합건강영양제를,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먹거리 정읍 솔나무 떡집에서 떡 선물을, 빙상 경기장 앞별 5개 장수돌 침대 전주점에서 바이오 찜질팩을, 예쁜 아기의 행복한 꿈 파파이아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농장과 식탁이 가까운 약선 채식 성찬 감로원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녹색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뭉친 사람들. 전국 방방곡곡 지구를 구하는 단체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지구단.
네, 국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환경단체 소개하고 각 지역의 뜨거운 환경 이슈도 들여다봅니다. 지구를 구하는 단체 지구단. 오늘은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의 조성희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사무국장님 오늘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는 세종의 녹색 심장 장남들과 금개구리를 지키는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에서 일하고 있는 조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종에서 함께 해주시는데요. 자, 먼저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 저조차도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장남들이 뭘까 싶었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은 단체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대부분 처음에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그럼 장녀들은 없나요?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저희는 그런 장남 장녀들의 모임은 아니고요. 장남들은 장기면의 장, 영기군 남면의 남 이렇게 합쳐서 그 지역을 장남이라고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원래 장남평야라고 불리던 곳이고 예. 논농사를 짓는 곳이었어요. 네. 이곳에 세종시를 만들면서 정부 청사, 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아파트 다 만들고 남은 곳이 지금 예. 금개구리 살고 있는 논입니다. 네. 평야라고 부르기에는 면적이 너무 줄어서 미안하고 또 장남뜰이라고 하면 사람들만 위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름을 지을 때 장남들로 하자. 그래서 이름을 정했고요. 예. 개발 초기부터 세종참여자치 시민연대를 비롯해서 세종시민사회단체에서 이 지역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2021년도에 장남들을 중심에 놓고 활동하는 모임을 만들자라고 해서 세종의 세계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쳐서 활동하시는 그 이름이 네,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종시에 남아있는 논, 특히나 금개구리가 서식하고 있는 장소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종시 개발 초기 때부터 활동을 하셨으면 또 오랫동안 목소리를 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들은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이니까요. 장남들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예. 아무래도 세종시가 개발을 한 곳이라서 환경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세종은 알다시피 충남 공주 일부 영기군 조치원읍에 새로 만들어졌고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하고 저희는 줄여서 행복도시라고 부르는 신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신도시니까 도시가 없는 곳에 새로 만들어졌고 예. 논이었던 곳에 도시를 만드니까 당연히 그곳에 살던 생명들이 살 곳을 잃었죠. 예. 그중에 금개구리도 있었습니다.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이에요. 그 말은 우리 한국에만 산다는 뜻이고 한국에서 사라지면 세계에서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겠죠. 금개구리가 환경부가 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개구리 산다는 것이 조사로 밝혀지고 시민들이 보전 대책을 요구하면서 행복청과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협력하면서 금개구리 서식지를 마련하고 그곳 위에 있는 금개구리들을 모두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 수목원 등이 있는 곳에 금개구리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네. 그 금개구리들을 지금의 보전 지역으로 모두 옮겨왔습니다. 예. 그래서 개체수가 정확하게 나오죠. 25,000마리라고. 그러니까 그 대체 서식지를 옮기는 작업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몇 마리가 개체하는지 서식하는지도 알고 계신다고요. 금개구리 서식 작업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그 작업에 직접 참여하신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금개구리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 LH에서 이걸 잡아서 다 이주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네네. 그걸 다 보고서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에 찍힌 마리 수가 25,000마리요. 네. 그렇군요. 예, 정말 많이 살고 있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지금은 세종시가 있기 전의 모습을 떠올리기가 쉽지 않은데 본래는 이제 다 논이었던
있었던 거잖아요. 네, 네. 예, 개발 당시에 우리 환경에 중요한 지표종인 이런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이 되면서 이제 세종시의 일부를 개발하지 않고 지금의 들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의 세종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옛날 세종, 지금 신도시 지역은 들 평야였어요. 예. 말 그대로. 모두 논농사를 짓는 곳이었고요. 금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금강의 배후습지인데 그래서 아주 오래 전부터 논농사를 지어온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적합한 땅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구석기 시대부터 농사를 지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다고도 하고요. 그 평야 한가운데 이제 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죠. 예. 장남들은 세종시 도심 한가운데 있는데 도심 한가운데에 논을 왜 놔뒀을까? 그건 세종시라는 도시를 만들면서 이곳이 원래는 논이었다. 오래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곳이었다라는 걸 그대로 알려주자. 새롭게 그냥 도시만 만들어진 곳이 아니라 네. 여기엔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었고 그리고 금강하고 연결된 곳이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개발하지 말고 후손들에게 이곳을 알려주고 후손들이 이곳을 다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을 넘겨주자라는 초기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 계획이 이름이 오래된 미래였고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취지인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종시 하면은 굉장히 개발된 도시인데 그 도시 한가운데 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전 지역 규모가 또 얼마나 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만큼을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지난한 싸움을 이어오셨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지켜야 하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 이제 금개구리가 살던 곳은 지금 세종시 신도심 지역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평야였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 개발하고 그래도 보전 지역으로 남겨주자고 합의했던 것이 52만 제곱미터였습니다. 네. 하지만 세종시가 점점 개발되면서 거기가 세종시 중앙에 있다 보니까 아주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많이 좀 더 개발하자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금강의 배후습지라 금강에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방하고 도시 개발을 하면서 물길이 끊겨서 원래 원형 지역으로 놓기로 했던 논조차도 물이 없어서 육화돼 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논이었던 곳을 좀 줄이고 좀 초지와 공원으로 좀 더 만들자라는 요청이 있어서 금개구리의 면적이 줄었습니다. 네. 하지만 금개구리가 서식을 하는 논이기 때문에 이 논에는 물이 있고 흙으로 된 수로가 있고 초지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는 농약을 사용한 농사를 지었지만 지금은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금개구리가 사는 환경이 면적은 좁아졌지만 좁은 면적에서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로 줄어든 건가요? 거의 52만 제곱미터에서 원형지로 놔두는 게 13만 제곱미터니까 거의 4분의 1, 5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죠. 예, 그렇군요. 그렇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흙이 있고 물이 있고 초지가 있으니까 금개구리가 있고 금개구리의 먹이가 되는 곤충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곤충들을 잡아먹는 조류들이 있고 그리고 사기나 수달도 또 수로를 따라서 올라와요. 수달도 관측되는군요. 네. 조류가 거의 160여 종이 관찰된 기록이 있는데 대전 전체에서 관찰된 기록보다 종수로는 많은 거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장남들 지역에서만 대전 전체에 조류가 관측되는 종보다 더 많은 종들이 보인다는 거군요. 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자, 예. 쥐들도 많아요. 쥐도 많아요. 쥐들도 많은데 쥐들이 사실 우리가 도시에서 볼 때는 좀 저어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초지에서는 하부 흙을 건강하게 해주기도 하고 하부 생태계를 유지해주면서 새들에게 아주 좋은 먹이원이 네. 되거든요. 물론 너구리나 다른 동물, 포유 동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특히 맷받지라는 쥐가 있어요. 예. 이 쥐는 땅을 파고 자는 둥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갈대와 부두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요. 그래서 새집인 줄 알고 오해할 정도로 만드는데 오. 이 맷받지가 아주 귀엽게 생겼거든요. 예. 그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의 모델 그래요. 이 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관측되는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부분이 이제 시민분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물들이 관측되는 걸 이 모임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발견한다는 거죠? 그렇죠. 정부에서 이제 법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해요. 예. 법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뭐 1년에 4번이라던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월 위에 예전에는 주 1회 이렇게 계속 나가서 시민들이 직접 오전에 2시간씩 새도 보고 네. 곤충도 보고 식물도 보고 개구리도 보고 네.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죠. 이 기록하는 게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종 시민들에게도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야생 생명들이 살고 있으니까 같이 사는 세종시를 만들어 보자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내서 네. 열심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덕분에 또 우리가 이곳이 얼마나 다양한 생명의 보고가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세종시 하면은 뭐 막 늘어져 있는 정부 청사며 기관이며 이제 어떤 정갈된 이런 도시의 신도시의 모습이 자동적으로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무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곳은 본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던 땅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생명의 땅이기도 하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이 장남들이 뭐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뭐 한국의 세렝게티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동식물들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금개구리가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 이 서식지가 보존이 됐잖아요. 그래서 새들도 많이 오고 금개구리도 있고 아까 물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수달도 찾아와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리고 멸종위기인 삭도 특히나 삭 같은 경우에 그에 태어난 친구들이 여기서 사냥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런 모습도 발견돼요. 그렇죠. 특히 겨울에 얼어붙은 눈 내린 논에 이 어린 삭이 사냥한다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저희가 촬영하기도 했거든요. 네. 특히나 겨울에는 이제 겨울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 네. 그중에서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있어요. 네. 이 흑두루미 부부가 10년째 저희 장남들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와. 네. 때가 되면 항상 찾아오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와. 세종이와 장남이라고 저희가 이름도 붙여줬는데 네. 보통의 두루미들은 세종에 왔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천수만이나 일본에 가서 겨울을 보내거든요. 그런데 이 두 친구는 10년 동안 계속 여기 장남들에서 겨울을 보내고 올라가는 거죠. 새끼들도 데리고 왔었는데 안타깝게도 작년에는 새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번식해서 쉬었다가 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도 기다리고 있고요. 네. 면적이 많이 줄어서 저희들이 겨울에는 3번씩 여기 장남들에서 낳은 벽씨를 먹이를 주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참 소중한 것들, 값진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니까 금개구리의 꿈이라는 편지라는 것도 있던데 이거는 뭔가요? 아, 네. 저희가 세종시 아파트에서만 있으면 세종시 안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아,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그럼요.
장남들하고 바로 옆에 있지 않으면 예.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금개구리 덕분에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겼고 이 덕분에 다른 생명들도 다 같이 살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도 이런 자연과 함께 살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자연이 같이 손잡고 잘 사는 세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걸 금개구리의 꿈이라는 말로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 이 편지를 세종 시민분들께 이렇게 배포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세종 시민분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리고 저희 엽서를 만들어서 예. 거기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장남들이라는 곳의 가치를 알리시는 거군요. 네. 네, 제가 그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의 활동 사진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논에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생명들이 그득한데 그 뒤로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빽빽히 늘어선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참 인상 깊었는데 뭔가 이질적이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이만한 공간이라도 지켜져서 정말 다행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장남들이 지켜지기까지 그 시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결국은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의 발견이 시작이었을 것 같은데 금개구리를 처음 발견한 때는 언제인가요? 네, 2010년, 11년 이쯤에 예.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충남발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비오톱 조사를 했는데 그때 금개구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여기에서 금개구리가 살고 있다.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개구리 보존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행복청에서는 여기를 그렇게 보존하려는 의지가 저희가 볼 때는 좀 약했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 쪽에서 제대로 보존해야 된다. 그걸 요구를 했고 네. 그 와중에 LH에서 이 논의 물기를 끊어가지고 그리고 쓰레기를 투척하고 이런 아이고. 일들이 생겨가지고 네. 이건 문제가 많다.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관여하겠다라고 하고 같이 논의 테이블을 만들어서 시민과 LH가 같이 지킴이를 결성해서 공사 과정을 같이 지켜보고 금개구리가 공사하는 동안에 잘 서식할 수 있도록 여러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킴이를 운영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넓은 분포로 서식하던 금개구리를 보전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동물을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한다는 게 과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 뭔가 안착률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률도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으로 이걸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주를 시키신 걸까요? 네, 맹꽁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대체 서식지로 옮겨서 그 활착률이 낮다라고 해요. 그런데 금개구리는 멸종위기종이 된 특성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서식 반경이 좁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물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수로에서 발견이 되는데 그래서 야간에 특히 5월에서 한 10월 사이에만 금개구리들이 나와서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높은 여름 밤에 수로를 들어가서 일일이 이제 장갑을 끼고 맨손으로 하게 되면 이 피부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금개구리들을 일일이 통에 잡아서 네. 물이 있는 수로로 다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수로에서 수로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금개구리들은 자기들이 살던 환경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잘 적응을 했고요. 그리고 논이 같은 논이거든요. 예. 거기가 뭐 수목원이나 이쪽 보전 지역이랑 같은 물기를 사용하는 논이라서 네. 금개구리들이 적응하기에 더 좋았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동을 해서 금개구리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25,000마리가 과연 다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개체수로는 그렇지만 이 금개구리들이 알을 낳고 올챙이가 되고 다시 성체가 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금개구리들이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금개구리는 환경영향평가에 사후조사 4차 시 외에 그 5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매주 조사를 또 해요.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 조사에 의해서도 금개구리들이 잘 살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 2만 5천여 마리를 전부 다 수작업으로 손으로 잡아서 옮겼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와. 그러니까 이걸 직접 손으로 잡지 않으면 예. 얼마가 있는지 정확하게 추산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소리를 듣고 근거 자료를 보고 처음에는 한 700여 마리 정도 네. 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주를 하자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잡아보니까 2만 5천 마리가 있었던 거죠. 사실 처음부터 2만 5천여 마리 정도인 줄 알았으면 또 그렇게 손으로 일일이 옮기자라고 과감하게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야 했겠지만. 네. 아, 그렇군요. 자, 정말 이 금개구리를 옮겨서 이제 잘 적응을 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 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금개구리를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는 장남들이 예로부터 지켜온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논농사를 또 계속 지어주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요. 네, 그렇죠. 금개구리가 생태 사이클이 이 논하고 맞아요. 예. 5월 달에 논에 물을 대고 모내기를 하면 그때 깨어나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한여름 동안 논에는 다양한 먹이원들이 있죠. 뭐 지렁이를 비롯해서 다양한 곤충들이 있기 때문에 먹이원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논은 흐르는 물이 아니라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그런 정체되어 있는 곳에는 유기물이 풍부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금개구리의 서식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고 겨울에 물을 빼고 가을에 물을 빼고 추수할 때쯤이면 금개구리는 이미 이제 흙을 파고 동면에 들어가죠. 그래서 금개구리는 논과 함께 깨어나고 그렇죠. 논과 함께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논이 금개구리의 생태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그 논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누가 정말 이렇게 농사를 짓나요? 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원래 이곳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분들이 LH의 위탁을 받아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농민분들은 계속 뭐 농약을 치고 거름을 주고 이런 농사를 지어 오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약도 치면 안 되고 거름도 함부로 주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긴 유기농 벽시만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저희 지킴이 시민단체 에서 추천했던 지킴이들이 농민분들한테 이제 계속 교육도 시켜드리고 안내도 드리고 처음에는 모르시고 다른 곳에서도 농사를 지으시니까 거기서 쓰던 농약병 그냥 싣고 오셨다가 놔두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 농약 사용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오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아주 잘 하세요. 또 보실 거잖아요. 눈으로 직접.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가신 것 같은데요. 시민 모임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장남들을 지켜가고 계시는지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네. 저희들이 정식 인허가 받은 학교는 아니고요. 네. 금개구리 학교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개구리가 사는 이 논에서 배우자. 금개구리가 논에서 생활하니까 논습지를 중심으로 논에 사는 생명들을 배우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쌀을 얻으니까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자연에 대해서 알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걸 잘 알자고 하는 학교고요. 네. 모내기부터 가을 추수까지 그리고 겨울에는 철새 탐조와 먹이 주기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금개구리 학교를 운영하고 여기에서 또 시민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하는 것처럼 같이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 건지도 같이 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좋은 곳이다.
같이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알리는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은 장남들을 지키고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복청이나 LH에 금개구리 서식에 위협이 되는 그런 활동이 없는지 공사 와중에 트럭이 너무 빨리 달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km 이하로 저속으로 다니게끔 이렇게 정책 제안도 하고 요청도 하고 저희들이 또 농민들께서 치울 수 없는 쓰레기는 같이 치우기도 하고 LH에 요청하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장남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쁘시겠네요. 네. 아무튼 뜻이 맞는 시민분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사람들 시민들에게 이 금개구리 서식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곳인지를 알리는 교육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던데 이런 것들을 접한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란 시민들은 어른들도 논에 들어가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만 해도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보통 유아들, 초등 저학년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오세요. 예. 부모님이 같이 오면 부모님들도 들어가기 무서워하시는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왔으니까 부모님은 그래도 들어가세요. 네. 그래 부모님이 손잡고 들어가면 들어가는데 예. 그중에서 정말 안 들어가겠다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예. 그 노늑이 우리 발을 쭉 담그면 클레이를 밟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안 들어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겨우겨우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몇 걸음 걷다가 넘어졌어요. 논에 아이고. 그대로 넘어졌는데 그때부터는 뭐 수영을 하는 거죠. 노늑을 이리저리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짜 다 뒤집어 썼겠는데요. 네. 논흙으로 머드팩을 했다는. 그래서 논흙은 생명이 가득하잖아요. 네. 그래서 피부가 아마 더 좋아졌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저희 시민 모니터링단 단장님이 계시는데 단장님이 처음 왔을 때는 이 논둑을 못 걸어갔어요. 이 풀이 많이 자라 있으니까 뱀이 나올까 봐. 좀 두려워서. 네, 못 걸어가셨는데 제 허리를 잡고 뒤에서만 졸졸졸졸 따라가셨는데 지금은 어디서 바스락만 거려도 뱀 나온 거 아니냐고 가서 보자고 찾아가시는군요. 네, 찾아가실 정도로. 아무것도 자연과 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에 와서 같이 활동하다 보면 살아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한 번은 안 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꾸만 찾게 되는 그런 매력이 분명 있는 게 바로 자연과의 교감인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은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MBC 라디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는 곧 비싼 기후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비싸? 얼마인데? 2050년이 되면 지금 네가 마시고 있는 커피가 8배 비싸질지도 몰라. 8배? 너무 비싼데? 네가 쓰는 화장품도 비싸질걸? 폭염으로 생물자원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다 비싸져? 벌써부터 머리 아프네. 아파? 아프면 안 돼. 네 실손 보험료도 확 오를 수 있으니까. 온열 질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나 어떡해? 비싼 기후비용을 줄이는 건 지금 우리의 기후행동. 나를 위해 지금부터 전자영수증 주세요. 기후행동 시작! 공익광고협의회. 94.3 MBC 라디오 지구를 살리는 1분 에코마이크. 안녕하세요. 전주중앙여고 2학년 신지효입니다. 저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문제가 저와는 상관없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TV에서 바닷물이 차오른다, 섬이 잠긴다 했지만 보고 지나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니 결국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면 섬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 해안 도시, 우리가 먹는 음식과 기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야 지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실천하기 위해 텀블러 사용하기, 일회용품 줄이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저부터 변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켜봐요. 감사합니다. 지구를 구하는 단체 지구단. 오늘은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의 조성희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번호 샵 1943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에요. 자, 앞서 장남들과 장남들의 사는 이 생명들, 그리고 시민 모임의 활동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최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땐 물론 지금까지 오기에 뭐 우여곡절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교육들도 펼치고 시민들의 변화도 이끌어내는 뭔가 평화로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최근에 이 장남들 주변에 간선도로가 생길 위험이 생겼다고요. 네, 장남들은 금강의 배후 습지예요. 그래서 논농사를 짓기 위해서 제방을 쌓았거든요. 강물이 계속 넘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네. 그 제방을 농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생기면서 이곳을 이제 금강하구까지 해서 보호지역, 공원지역으로 만들기를 합의를 하고 네. 공사용으로만 임시로 그 제방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행복청에서 이런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도 없이 거기를 4차선으로 확장 포장하고 그래서 차량들이 쌩쌩 달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망 사고도 났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 도로는 위험하고 그리고 금강하고 연결되는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대로 여기는 산책로로 네.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핏 들어도 현재 보전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공사로 보이는데요. 행정적으로도 이걸 추진하려는 계획에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의 중앙 녹지 공간이에요. 여기는 커다란 공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중앙공원, 세종호수공원, 국립세종수목원, 그리고 박물관 단지, 저희 보전 지역까지 네. 이렇게 있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휴양하고 휴식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을 관통해서 지나는 도로거든요. 네. 그리고 금강하고 연결된 부분을 자르게 되고 이걸 자르게 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변경해야 되는데 그런 변경 활동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무단으로 계속 사용하고 도로가 있으니까 그러면 생명에 이상 없는 거 아니냐,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냥 있으니까 그대로 또 사용을 하고 사람들은 공원이지만 육교로 다녀라 라는 계획을 내놨어요. 왜 그런 계획을 내놨을까요? 저희가 볼 때는 행복청에서 이야기하는 건 교통량입니다. 예. 세종시가 이제 점점 인구가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늘 거다. 교통량이 늘 거기 때문에 도로가 부족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도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이쪽에 국회 세종분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둔 계획이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국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종시에 있는 사람들이 간다기보다는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타 지역에서 세종으로 들어올 때는 이 도로 구간을 이용하는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굳이 세종시 관통해서 오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다 외곽에서 IC에서 들어와도 청주 쪽에서 들어와도 밑에서 들어와도 이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희는 근거가 좀 떨어진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교통량 예측도 2030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뒤에 교통량만 예측해서 그렇게 도로를 만들면 세종이 2030년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쭉 있는 도시일 텐데 예. 그럼 앞으로 탄소 중립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이런 도로를 확충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교통량이 2050년까지 2100년까지 계속 늘 거라고 장담 못 하거든요. 예. 그리고 세종시 인구도 계속 늘 수 없잖아요. 그러면 5년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200년을 바라보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고 행복청은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종에 사는 시민의 시각으로 더 넓게 크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보존 가치가 이미 높은 곳임은 자명한 사실인데 앞으로도 툭하면 뭐 주변으로 뭐 지으려고 하고 뭐 개발하려고 하고 하는 식의 논의가 아예 불붙지 못하도록 이걸 특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은 개발에 제동을 좀 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렇죠. 문제는 지금 여기 보전지가 완성이 된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이죠? 지금 여기 중앙공원이라고 부르는데 예. 중앙공원의 1단계는 이용형 해서 원래 이 보전 서식지에 이용 공간으로 했던 뭐 축구장이나 야구장 이런 시설들을 1단계로 다 옮기고 여기는 보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뭐 도시형 텃밭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정원 이런 식의 컨셉을 잡고 있는데 네.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공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거 넣자 저거 넣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계획을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빨리 완성을 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면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지금 10년이 넘게 완성이 안 되고 공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거는 이제 이런 개발 압력이죠. 아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럼 금개구리를 이쪽으로 옮겼으면 예. 이걸 보전 지역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예.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이 금개구리 서식지를 그냥 서식지라고 알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 여기다가 무슨 보전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법적인 보호 지역은 아니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특별 야생동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야생동물 보호 지역은 야생생물 보호 지역은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진양호라고 수달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한 그 한 곳뿐인데 지금 세종은 여기 장남들에는 금개구리, 맹꽁이, 대모잠자리, 물방개 뭐 이것만 해도 서식이 밝혀진 것만 해도 거의 10여 종이 되니까 특별 야생생물 보호 지역으로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는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경부에서 과감하게 나서서 여기를 특별 야생생물 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그렇게 해야 더 이상의 논란 그리고 개발의 압력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계속 요구는 하시겠지만 이 또한 또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겠네요. 네, 자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이 오늘은 장남들과 이 금개구리 중심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곳에서도 연대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잖아요. 네. 예, 어떤 활동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장남들을 중심으로 한 생물 모니터링, 금개구리 학교, 정책 제안 등을 하고 있지만 예. 세종에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10개 단체가 모인 틀이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지금 세종보, 금강에 있는 세종보 재가동을 막기 위한 천막농성에 같이 힘을 보태고 있고요. 네. 여기는 1년이 지났어요. 천막에서 노숙하신 지가 거기 활동가들이. 거기에 힘을 보태고 있고 그리고 귀재비들이 둥지를 짓고 있는 금강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종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있던 곳인데 이걸 민간 매각하겠다라고 충남도와 세종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곳은 하늘 다람쥐도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을 세종 시민의 품으로 공공성을 지키게 하자는 네트워크에도 같이 힘을 합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배우 유인나입니다. 전주와 완주를 하나로 누리는 완벽한 생활의 중심. 교통은 빠르게, 문화와 예술은 가깝게. 스카이브리지에서 커뮤니티까지 프리미엄이 일상이 되는 집. 전주 완주 대라수 어썸브리지. 문의 063-255-4888. 대라수건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청취자분들이 장남들 보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희는 시민들에게 와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안 와보신 분, 한 번 오시면 계속 오시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곳을 지켜야겠구나. 이걸 지키면 나도 세종살이가 정말 더 행복해지겠구나. 라고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말 필요 없이 장남들러 오세요. 네, 직접 보고 느끼면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동으로 옮기고 또 그 메시지를 확산시키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들어보면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장남들에는 생태공원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금개구리 서식지를 보존한 상태의 생태공원입니다. 이 생태공원이 말 그대로 생태가 잘 지켜진 공원이 되도록 계속 행복청과 LH와 협의하고 때로는 감시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제안하는 활동을 할 거고요. 10월에는 금개구리 학교가 열릴 건데요. 그때 장남들로 오셔서 자연이 준 소중한 별을 추수하고 생명들도 함께 관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남들로 놀러오세요. 네, 10월이면은 이제 곧이네요. 네. 예, 또 그리고 꼭 세종시민 아니어도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은 장남들 보전 시민 모임의 조성희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별 라디오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방방곡곡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가 소개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